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 증시는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채 수익률이 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해시 거론되고 있는데 케빈 해시 발언도 약간 뉘앙스가 바뀌고 있잖아요. 예. 네, 뭔가 채권 시장 달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거는 뭐 정미랭크의 평가로는 유연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편견입니다만 좀 비겁하고 뭐 그래서 왔다 갔다 말이 합니다만 네. 어제 국채 수익률 오른 거는 뉴욕 시황에서 일본의 지진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제 BOJ의 일본의 지진. 지진이요. 네네. 일본 동북부 쪽에서 그 이제 홋카이도 쪽으로 연결되는 거기서 네. 뭐 한 7.8 정도의 지진이 있었다니까 아마 그런 것 같죠. 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일본계에서 조금 국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네네.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게 뭐 수익률이 많이 뛴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만큼 쓸 게 없는 며칠이 된 거죠. 그렇죠. FOMC, 예, FOMC 맞아요. 전에 예. 뭐 특히 시황에 뭐 이렇게 쓸만한 게 없는 그런 뭐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도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네, 저희들도 이 증시 타임을 통해서 아마 올 한 해 대지프 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네. 내용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반적인 좀 매크로 그렇죠. 상황을 네. 좀 짚어볼 타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저희가 방금 그거 한 것처럼 딱 이제 빅 이벤트와 또 주요 기업들 실적 앞두고 뭐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제는 뭐 우리 뭐 활짝 날아가고 참 오래 고생했던 에코프로 같은 게 20 몇 프로씩 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날도 왔습니다만 박사님 모처럼 나와주셨으니까 미국, 한국 이렇게 나눠서 올 한 해 뭔가 좀 이렇게 시장이 여느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이 많았던 한 해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시장은 사실은 미국이 3년간 오른 거를 예, 네. 올 한 해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네, 극복하는. 예, 사실 미국이 지금 2020년 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많이 빠졌죠. 그랬죠. 빠진 예. 저점으로 비하면 3배 올랐습니다. S&P 500이. 3배나 올랐다고요? 네. 한 S&P 5년 500이. 사이에. 그렇죠. 예. 그 저점으로 예, 보면 예. 3배 올랐는데 우리가 지금 2020년 저점으로 똑같이 3배 올라 있습니다. 아하. 올해 오름으로써. 아, 네, 네. 올해 우리가 예. 80% 올랐는데 그 미국은 3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올랐고 아하. 한국은 화끈하게 네, 올해 한 번에 네, 지난 4월을 저점으로 80%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네. 비교는 못 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확실한 키 맞추기가 네, 되네요. 확실한 키 맞추기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 세계에서 눌렸던 네. 부진했던 장세여서 이게 굉장히 뭐 이게 만성적인 조금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저평가가 한 방에 해소됐고요. 예. 뭐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이제 뭐 동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화두는 뭐 AI였죠. 예.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AI에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니까 이게 이제 상류에서 강으로 따지면 이제 상류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게 하류에서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꿈틀대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재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반도체 사이클이 네. 지금 한 2년 반, 지금 한 30개월 정도 진행됐고요. 네. 그러니까 AI 사이클이 뭐 내년에도 만약에 조금 왕성하게 꿈틀댄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중심으로 요즘에는 뭐 A, B, C, D라고 그러더라고요. AI, 바이오,
뭐 C는 이제 컨텐츠인데 조금 컨텐츠 좀 약하네요. D는 이제 방위 산업, 디펜스. 디펜스. E는 이제 에너지. 아하. 뭐 투자한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뭐 예. 원자력이 되겠죠. 그래서 뭐 S도 있죠, 쉽. 그래서 뭐 이런 그 잘 나가는 수출주 중심으로 일단 달려봐야 되는데 내년에도 그러려면 AI 사이클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상류에서.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중요하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 컨디션, 어닝스 리비전이라든지 또 이들의 마진, 뭐 계속 투자할 수 있는지, 투자해도 마진율이 지금 훼손되지 않을 건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A, B, C, D를 풀어서 말씀하시니까 다 빡빡빡 느낌이 오는데 C 컨텐츠라면 어떤 종목, 어떤 기업들이 해당될까요? 지금은 뭐 약하죠. 뭐 네이버, 뭐 카카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고 예. 또 내지는 뭐 한류, 그리고 뭐 엔터 쪽. 네, 엔터 쪽, 또 중국의 한한령, 뭐 공식적인 한한령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이쪽이 좀 풀리면 엔터나 게임 뭐 이런 것들도 컨텐츠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박사님 그 설명하신 것 중에 코로나 이후에 미국은 5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지수가 3배 올랐고 우리 3배라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우리는 그러면 코로나 저점 대비 우리도 3배인가요? 지금으로서는 4천이 3배입니다. 3배. 근데 그걸 이제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 네, 동안에 네, 사실 네. 다 했고 네, 네. 그렇게 해서 키 맞추기라는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약간 우리가 뒤처졌던 거는 올 한 해 뭐 여러 가지 정책 기대감 등도 있었고 해서 그리고 반도체도 한번 잘 타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까지 고질적으로 저평가됐던 부분도 해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내년 이후로 또 기대해 볼 만할까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우리 코스피에 미국이나 다른 증시 대비 아웃퍼폼을 기대할 만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 증시가 아웃퍼폼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조금 장기적인 뭐 관점에서 보면 네. 우리나라의 PBR, 뭐 혹은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순자산 비율이 3번 역사적으로 3번 리레이팅이 됐거든요. 점프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1985년에 3조 호황 때 예.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0.5에서 2배까지 갔어요. 그리고 또 20년이 지나서 예. 2005년, 사실은 2005년 이후가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때도 0.6에서 2.2배까지 갔습니다. 허허.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2005년에 기준으로 20년이 지나서 지금 2025년 세 번째 리레이팅 사이클에 들어갔는데 이 리레이팅 사이클의 특징은 수출이 잘 될 때예요. 네. 그리고 2005년은 반도체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수급이 좋았어요. 85년이나 2005년에도. 이번에도 내년도에 대규모 유상증자라든지 쪼개기 상장, 뭐 상법이 개정되고 또 소액주주의 굉장히 뭐 저기 입김이 세졌기 때문에 네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규모 상장이나 또 높은 밸류에이션의 상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급은 조금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는 뭐 자사주 매입 그리고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한국 증시의 조금 기관 또 개인 또 연기금 또 외국인 이러한 수급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일 것 같아요. 사실은 2008년 이후에 미국 증시가 꾸준하게 올라왔던 네. 그런 그 배경에는 자사주 매입이 가장 큰 역할을 했거든요. 뭐 이익 증가도 있었지만.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8년 이후에 미국 증시의 꾸준한 상승과 같이 앞으로 수년간 우리 증시가 이런 반도체 사이클로 리레이팅이 되면서 조금 뭐 조정이 뭐 숨고르기는 뭐 항상 나오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약세장은 조금 짧고 강세장은 조금 긴 그러한 양호한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그러한 장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 리레이팅 말씀을 주셨는데도 제가 다른 방송 출연하신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뭔가 투자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뭐 미중 간 패권 전쟁이라든지 AI 산업 혁명과 같은 이 부분에 좀 아이디어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AI 쪽 하면 사실은 뭐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뭔가 수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이클 조금 더 강세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전반적인 AI 산업은 사실 그 외를 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미국이 훨씬 더 지금 실질적으로 캐파도 그렇고 그 상황 아닌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네, 그렇죠. 예. 만약에 AI 사이클이 조정을 보이면 반도체 사이클도 뭐 같이 예.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의 AI 기업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AI, 증시, 미국 증시가, 좀 예. 빅테크들이 예. 뭐 쉽게 말씀드려서 M7이고 좀 폭넓게 말씀드리면 뭐 S&P 500의 IT 업종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인데 이 두 업종이 미국 S&P 500의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 45%를 차지하고 네네. 있는데 지금 이 두 업종의 S&P 500의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8%대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오케이 뭐 38%, 40%의 이익을 감당하고 있으니 45%의 시가총액 비중 인정할게라고 네. 하지만 이게 조금만 약해져도 시장은 이제 밸류에이션 논쟁에 휩쓸릴 수가 있고 또 뭐 간밤에도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이 조정을 보였듯이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시장 금리, 장기물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또 주가 조정, 또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은 또 금리 상승에 네.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도처에 조금 뭐 주식 시장이 쉬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AI 사이클이 내년도가 끝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네.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2.6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예. 네. 2.6%가 아니라 2.6배입니다. 2.6 향후 배. 5년간. 네, 그러니까 갈 길이 멉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AI 사이클의 미국의 조정이 나온다면 주가 조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S커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S커브의 조금 전반부, 그러니까 전반전에 S커브라 하시면 성장 S커브가 S자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항상 이게 조금 고성장 업종이 S자 모양으로 성장을 하는데 예. S자의 중간이 약간 평탄하게 그 모양 S자를 옆으로 네, 눕히나요? 약간 눕히면 예. 죄송합니다. 네. 누운 S자. 네. 예. 그래서 내년도에 그 AI 섹터 전체적인 AI 투자의 조정은 그것이 이제 엔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숨고르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뭐 짧은 조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나 또 AI 사이클이나 AI 투자 기업들의 어닝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기술적인 조정, 단기 조정은 있을지라도 조금 중장기 추세로 계속 상승장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이제 미증시와 국내 증시가 이제 같은 레벨까지 올라온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가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양 증시가 내년도에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그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양 증시가 일단은 숨고르기는 불가피하다. 뭐 한국 증시도 밸류에이션 논쟁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네. 밸류에이션 논쟁이 휩싸일 거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이는 것만큼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적게 조정을 보일 거고 또 조정 이후에 상승이 계속되는데 네. 그 이후에도 상승 탄력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뒤지진 않을 것이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한국 주식이 조금 뭐 이렇게 멈추기가 어려운 이유는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 전망이. 뭐 애널리스트 전망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반도체 사이클은 굉장히 조금 정형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잘 안 틀립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또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사이클인데 뭐 말씀드렸듯이 2, 3년밖에 진행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 2년은 조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으로 한 500포인트 정도는 올라갈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A가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네. 나머지 B, C, D, E, 뭐 그다음에 조선 이런 종목들이 이런 업종들이 다 500포인트 정도 올리면 이번 코스피의 상승은 한 5천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지금 뭐 우리 코스피가 지금 이제 금년 들어서 73%, 코스닥이 뭐 37% 가까이 이렇게 지수가 올랐는데 지금 이제 양시장 통틀어서 뭐 연간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한 1,300개 남짓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실제 종목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야, 장 좋다는 게 나한테는 해당 안 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차라리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골치 아픈데 그냥 지수만 사버리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수에 투자하자라는 주의고요. 네. 그 개별 종목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지수 투자가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지수 투자는 나의 노력, 내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시장이 알아서 좋은 종목을 편입시켜 준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뭐 섹터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ETF를 사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많이 오를지 하이닉스가 많이 오를지 뭐 개인적인 의견은 뭐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뭐 그 S&P나 코스피 200을 쫓아가는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으로는 ETF 투자가 조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제 AI 관련해서는 기존에 앞서서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 흔히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AI 산업을 주도하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실제로 지금 야덴 리서치 쪽에서도 이제 빅테크 쪽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밖에 다른 쪽 이제 다 모든 게 AI 경쟁이니까 다 AI 관련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을 이제 뷰를 제시를 해서 이것도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뭔가 좀 아이디어 측면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뭐 금융도 될 수 있고 헬스케어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과열 논쟁이 AI 섹터에서 계속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섹터의 리더십이 주식시장에서의 리더십이 상실되면 나머지 섹터들 그거를 이용하는, 네. 응용하는 그러한 활용하는 금융이라든지 말씀하셨던 서비스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조금 뭐 버티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뭐 AI가 무너지면 안 된다. 하지만 뭐 야덴이라든지 미국의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금광 개발 붐이 있을 때 사실은 금광 주식보다는 이제 도구를 만드는 기업들이 돈을 벌었듯이 이걸 또 활용하는 기업들이 네. 돈을 벌었듯이 금세공업자라든지 예. 마찬가지로 AI에 지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네. 그 빅테크 중심 기업들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다양한 응용 기업들의 이제 쪽에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네. 하지만 뭐 결국에는 이번 장세의 마지막 엔딩은 AI의 거품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일단 주도주의 리더십이 조금 무분별한 보다 더 비이성적인 과열로 치달을 때 전체적인 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굉장히 점잖게 AI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빅테크들이 M7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은 좀 쉬고 응용하는 기업들이 또 나머지 일반적인 섹터들이 골고루 순환매를 돌면서 조금 편안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본 한 40년의 주식시장의 생리상 네.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점잖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과열이 나타날 때 그때 네. 이제 거품이 꺼지는 네. 징조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를 뭐 쇼트하지 예. 않았습니까? 풋옵션을 샀는데 이런 측면도 조금 긴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장 다음 달, 뭐 다음 분기에 AI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내년 어느 정도에서는 AI가 결국에는 지 무게에 자기 무게의 증시의 시가총액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무게에 지쳐서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AI 사이클의 숨고르기는 끝이 아니고 그다음 후반전을 위한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닷컴 버블 때와는 확실히 다른 거네요. 네, 닷컴 버블 때는 이익과 그 주가의 괴리가 너무 컸죠. 그래서 나스닥 100 PER도 거의 한 70배까지 갔고요. 지금은 뭐 한 30배 정도밖에 안 되고 주도주의 PER도 M7이라고 해봤자 지금 15배에서 한 30배 사이인데 사실 M7도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32%인데 네. 미국 시장 전체에서 이익 비중이 뭐 4분의 1이에요, 25%.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유지된다면 이런 정도가 유지된다면 버티는 거죠. 예. 버티면서 지금 S&P 500 PER이 22배인데 뭐 25배라든지 6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저 그 신입사원 때가 몇 년도십니까? 왜 그거 물어보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86년입니다. 86년이시죠? 네, 네. 제가 지금 코스피 장기 차트를 띄워놓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89년에 신영정권에서 김한진 대리 시절에 제가 이제 박사님을 처음 뵙고 예. 그때 소장님은 그때 신입사원 신입 예. 나이 차이도 벽에다가 모는 종이 붙여놓고 제 사수가 저보다 2살 어린 사수가 모는 종이하고 자하고 연필 갖고 와서 매일 그 차트를 그리래요. 모는 종이. 모는 종이를 모르시는구나. 아니 아는데 거기다 차트를 그리. 차트를 직접 손으로 그린다는 거지 그 시절. 요즘 우리 김대호 박사님 그 보면은 아직도 아날로그 칠판에다가 막 직접 그리시잖아요. 강의하실 때 보면 유튜브 보면은 뭐 그런 분인데 그때 제 기억에 참 장이 좋아가지고 네. 여의도가 흥청망청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김한진 박사님이 뭐 흥청망청 스타일은 아니신데 그때도 진짜 학자 스타일이시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쫙 빠진 게 기억이 나고 그때는 저는 이제 또 살짝 딴 데에서 노니까 주식별로 또 기억에 94년부터 IMF 올 때까지 또 진짜 긴 어떤 암흑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 다음 금융위기 있었고, 또 우리 뭐 잘 모르지만 코로나 때만 생각합니다만 2018년 초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오던 2020년 3월까지 근한 2년 남짓을 갖다가 주구장창 빠졌는데 이런 장은 못 견디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개인들이. 우리 뭐 지난 11월 달에 뭐 한 6% 고점 대비 6% 좀 더 밀리는 그걸 갖고 막 난리들을 쳤는데 그런 조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나 하도 장이 좋으니까 전 세계가 그동안에 이렇게 빚으로 뭐 재정 확대,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 이런 걸로 막 부풀려왔던 이 부분이서 조금씩 눈에 안 보이게 골마 터져가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안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내년에 이렇게 가시화될 가능성은 안 보시는지 아니면 그걸 갖다 얼마든지 각국 정책 지도자 내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매니저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가장 큰 위험은 주가가 많이 오르는 위험일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르는 위험. 그러니까 지금 S&P 500 6,800이나 코스피 4,000에서 뭐 한 4, 5% 오르고 그리고 내년도에 또 뭐
또 내년을 지나서 후년에도 조금씩 또 오르고 예. 이러면 위기가 안 오는데요. 사람들의 탐욕과 열광이 주식시장을 너무 단기에 과열로 만들 경우에 가령 뭐 S&P 500이 내년 상반기까지 8,000을 간다든지 말씀드렸듯이 PER이 지금 22배에서 25, 26배까지 단숨에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앞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3년치 이익을 앞당겨서 현재 주가에 반영하는 그러한 과열 장세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가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 제풀에 지쳐서 그 무게에 지쳐서 빠지면서 그리고 이제 주가가 빠지면 AI 투자가 조금 주춤하겠죠. 네. 눈치를 보고 서로. 예. 그러면서 이제 AI 투자가 멈추고 그리고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소비가 줄고 그리고 소비가 줄면 지금의 12개월, 24개월 예상 EPS 전망이 그 시점에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5%, 10% 이상 빠진 상태에서는 훨씬 더 그 간극이 생기겠죠. 그 간극을 메워야 되는 주가가 빠짐으로써 메워야 되는. 네. 그래서 훗날 나중에 그것을 정말 무모한 비이성적인 게임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자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블 열차에서 못 뛰어내리는 이유는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아둔하게 항상 경기를 보고 주가를 맞추려고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한 3, 40년간 해보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채권 수익률이나 혹은 주가, 예.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중심으로 시장의 집단 지성이 지금 거래에서 생기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라든지 주가의 흐름을 보고 네. 경기를 보는 것이 맞고요. 항상 우리는 뭐 경기에 앞서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얘기하면서도 항상 오류를 범하죠. 경기를 보고 주가를 판단하는. 그래서 주가가 한 10% 이상 빠지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결국에는 주가를 또 한 번 더 빠뜨리고요. 지금같이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또 레버리지 상품, 각종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난무한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한 변동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적게 오르면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3호 시장에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뭐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 미국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위험은 주가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올라감으로써 경기 침체가 올 확률. 그게 주식시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자산 가격을 둘러싼 투자자들 심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네. 변수겠네요. 자, 지금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0.7%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4,126, 코스닥은 927. 양시장 일단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사실 어제장만 보더라도 호가 분위기 다르고 개장하고 나서 다르고 또 오후 들어서 다릅니다. 굉장히 장중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은 뭐 호가와 개장 후에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6,300원,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4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호가는 163만5천원, 삼성전자 우선주 예상 체결가 81,000원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2%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30만 9천원. 두산 에너빌리티 기아 보합권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94만 6천원. HD 현대중공업 0.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54만 7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6만 7천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죠. 오늘 호가에서는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 예상 체결가 17만 1,000원, 11만 6,400원. 에이벨바이오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8만 8,500원. 레인보로보틱스 소포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6,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롱티슈진도
지금 호가 78,000원으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LB 예상 체결가 49,100원. 팩트론, 리노공업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 268,500원, 65,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은 상황인데 자, 일단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는 바이오주,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주 쪽에서는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고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글쎄 또 오늘은 어떤 분위기가 전개될지 지금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예. 어제 뭐 2차 전지 오른 거에 대해서 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였다가 이제 코스피로 옮긴다니까 네네. 이제 코스닥 내 시총 1, 2위가 또 이제 달라지니 또 거기 맞춰서 또 뭐 기계적으로 사줘야 되는 그런 매수세도 좀 들어왔다 뭐 이렇게도 네. 하던데.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야간 선물은 한 0.7%대 마이너스였으니까 아까 처음 딱 보였던 숫자가 야간 선물을 반영한 거고 하니까 어제 또 많이 올랐으니 뭐 그렇게도 보입니다. 아유 저기 박사님, 요 이제 개장 전까지는 요 부분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통화정책 부분입니다. 지금 저 다들 이제 연준 FOMC 쳐다보고 있고 뭐 저기 저는 어제 오후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날 있는 캐나다도 한번 결정을 한번 잘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하지만 지금 22도 슬쩍이 나오는 얘기가 금리 인하는 영 끝났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갖다가 입에 올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BOJ 금리 인상. 지금 제 얘기는 이 주요국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 괴리가 생긴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내릴 일만 남았다는데 딴 데는 같이 내려줘야 되는데 이제 올린다면은 이제 조금 뭐 환율 측면에서나 금리 측면에서나 좀 혼선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요. 네, 22도 앞서 미리 내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로 인하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뭐 영란은행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네. 그리고 뭐 BOJ는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제로 금리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0.5%에서 지금 중립금리인 1.2% 혹은 2%까지는 올라가는 방향이고요. 지금 지각생이죠, 금리 인하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과 말씀하셨듯이 통화 정책의 격차가 생기면서 내년까지 달러 인덱스를 조금 약하게 만드는 뭐 단기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한 1년까지의 기간 중에 환율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양국의 미국과 다른 나라의 실질 금리 차이고 특히 시장 금리의 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조금 달러가 조금 내년도 중반까지는 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달러 환율은 그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화 환율은 사실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죠. 사실 지금까지 달러 인덱스는 한 2, 3% 정도밖에 못 올랐는데 원화가 지난 7월 7일 이후에 7월 초 이후에 거의 한 10% 절하됐거든요. 예. 지금 엔화도 10% 절하됐고 또 대만 달러도 한 8%, 7% 절하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3개국 지금 미국의 투자 압박을 이미 받은 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대만 네. 이런 이 3개국이 결국에는 타겟이 돼서 예. 지금 환율이 약세인 거고 예. 달러 인덱스가 강한 것보다 한 3배 정도, 한 4배 정도 더 이 지역 환율이 이제 평가 절하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 지금 뭐 정부가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세이프가드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년도에 2026년 200억 달러 한도의 투자가 이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프로젝트의 이제 구체적인 윤곽, 어떤 산업에 어떤 뭐 조건으로 어떻게 투자할 건지에 대한 이런 패키지가 조금 나올 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전반적인 달러 인덱스로 따지는 달러 시세는 내년에 뭐 강세보다는 약세 쪽으로 네, 보시는데 네. 그렇게 달러 약세를 갖다가 반영하면서 우리 서울에서의 이 원화 달러 환율이 같이 내릴 거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힘들다 이 말씀이네요. 네, 지금 잘 안 내려가고 있고, 잘안 내려가고 있고, 냉랭한 현실적으로. 반응이죠. 네. 이런 불확실성이 3개국 모두 공통점이고 사실은 굉장히 불공정한 그런 투자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중장기적인 뷰를 저희가 좀 체크해봤으니까 단기적으로 당장 여쭤볼게요. FOMC 이후 시장 변화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FOMC는 큰 영향은 없고 예. 오히려 조금 뭐 시장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기대감으로 예. 주식시장이 좀 강세였는데 아주 초단기적으로요. 네. 그런데 어쨌든 약간 매파적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매파적 인하, 동결? 매파적 인하가 될 네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파월 의장이 지난 9월, 10월에도 금리를 내리면서 약간 균형을 잡았죠. 기자회견에서 추가 인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월 달은 조금 건너뛸 가능성에 대한 사인을 강하게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25bp 인하를 하지만 네. 다음부터 인하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허겁지겁 내리는 것은 이제부터는 아닐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쪽의 뉘앙스로 멘트를 할 것 같아요.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매파적으로 반응하겠죠, 매파적인 멘트로. 네. 네. 그러니까 매파적 뭔가, 인하로 보신다. 좀 숨고르는 흐름이 좀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단기적으로는. 네, 뭐 FOMC만 예. 보면 그렇습니다만 뭐 실적이라든지 다른 요인이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2월 9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12월 FOMC 이제 25bp 인하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FOMC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BOJ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약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투자자들 경계 심리도 조금씩은 커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어제 국내 증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오후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섹터별로는 굉장히 차별화가 심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저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6% 떨어집니다. 지금 4,127이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이네요. 925 양시장 하락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 떨어집니다. 10만 8,600원이고 SK하이닉스가 1% 하락 중입니다. 57만 5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1.9% 하락합니다. 44만 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라갑니다. 163만 6천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중이네요. 현대차가 2% 떨어집니다. 30만 9천원. 그리고 KB금융이 보합권으로 12만 8,100원이고요. 기아가 하락합니다. 12만 4,8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6% 상승합니다. 94만 2천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1% 약세입니다. 7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3% 상승합니다. 지금 46만 4,500원, 에코프로비엠은 1.6% 떨어집니다. 17만 400원. 에코프로가 3.6% 하락합니다. 11만 3,200원.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좀 물량들이 나옵니다. ABL바이오가 18만 7,900원으로 0.5% 상승 중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44만 8천원으로 1.68% 하락합니다. 리가캠바이오 좀 올라갑니다. 18만 3,800원. HLB가 1.4% 하락 중이고요. 코롱티슈진 7만 7,100원. 펩트론이 26만 7,500원이고 리노공업은 하락합니다. 6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한빛레이저가 10% 급등 중이고요. 필옵틱스도 7% 강세입니다. 44,050원이고 YC캠이 3.8% 상승 중이고 삼성전기도 3% 올라갑니다. 램테크놀로지도 2% 상승 중이고요. 태성도 6% 강세, SKC도 11만 3,200원으로 2.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JNTC도 2.8%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바이오 쪽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비만 치료제 쪽 다시 한번 힘을 내줍니다. 지금 일동제약이 6% 강세입니다. 29,500원. 그리고 올릭스도 4.5% 상승합니다. 12만 3,500원. 그리고 D&D 파마텍 2% 상승합니다. 84,800원이고요. 나이백
큐라티스 모두 상승 보여주고 있고 대웅제약, G2G바이오도 1% 이상 올라가고요. 한미약품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인벤티지랩은 지금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백화점 쪽에서는 신세계가 3% 강세입니다. 25만 1,000원. 현대백화점도 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쇼핑 쪽 광주 신세계가 소폭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는 이제 탈모 치료 쪽도 움직임이 좋네요. 현대약품이 10% 강세고 피플바이오도 1% 상승 중이고 TS 트릴리온도 3% 강세. 다만 이건 좀 동전주다 보니까 약간 이제 투기성 수요도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는 뉴로모픽 반도체 쪽 움직임이 괜찮은데 이게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페스아크가 상승 중입니다만 자람 테크놀로지도 0.5% 상승세고요. 다만 그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개장한 지 이제 4분가량 지났습니다만 조금 더 추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해운 쪽 움직임 HMM이 1% 올라갑니다만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보합권이고 대한해운이 0.5% 상승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종목별로도 지금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아직은 경계 심리가 조금 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종목 간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81억 원 순매수, 기관 32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333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63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09억 원, 8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야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은 2원 30전 상승한 1,469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 조금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아요. 약간 종목 섹터 간의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도 지수 자체는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보이고 뭔가 자꾸 이제 위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데. 네. 네. 아니 진짜 퐁당퐁당이네. 어제는 바이오가 안 좋고 2차 전지가 가더니 오늘은 또 바이오가 또 좀 올라가는데 사실 어제 낙폭에 비하면은 어제 낙폭에 비하면은 아쉽죠. 그러니까. 아니 예. 이런 장이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가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과연 수익률은 얼마나 될지 왜냐면 이런 장에서 단기 트레이딩 잘못하면은 타이밍 맞추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 아까 김한진 박사님도 그러셨잖아요. 네. 그냥 지수 사놓고 편안하게 그냥. 참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네, 왜냐하면 이제 욕심이 있거든요. 앞서 비이성적인 시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 이제 발들이는 이상 네. 행복한 순간보다 아쉬운 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벌어도 끊고 나서 더 올라가 버리면은 그 먹은 거 이상으로 속다갑죠. 네. 터지면 터져서 속상하죠. 또 이뤄가면서 돈을 버는 게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는 게 한데, 예, 그러니 사실 이 시장에서 그 안분지족이 진짜 어려운데. 안분지족. 이 정도면 내가 생각했던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했다, 벌었다가 되는데, 근데 진짜 고수들은 말을 안 하더라고. 먹은 선수들은 밥사를 할까 봐 그러거든요. 정민앵커도 박사님, 정민앵커도 보면은 3년째 이렇게 같이 하는데 맨날 뭐 터졌다, 뭐가 빠졌다 소리만 하지. 자기 대박 낸 건 얘기를 안 해요. 저 혼자 조용히. 혼자 조용히. 네, 아니 그리고 손실 본 거 많죠. 저도 이게 참 심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박사님, 저 사모님이나 저 자제분들 주식 하시죠? 예, 예. 금년에는 괜찮으시죠, 다들?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얘기 잘 안 듣죠? 네, 잘 안 듣죠. 아니 앞서서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매크로 경기를 보고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경기가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느낌이다라는 말씀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이 있더라도 강시장이 이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AI 쪽이 아니라
다른 섹터까지도 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네, 뭐 과열되다 보면은 확산이 또 되겠죠. 과열 네. 전에는 늘 있으니까. 네, 예. 네, 아니 근데 저기 저 AI 관련해서 조금만 더 저기 박사님 그 괜찮겠습니까? 저 뭡니까 소위 말해서 그 순환 출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빙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물건 사줄 사람한테 돈 대주고 이게 제대로 버는 건지는 잘 모르겠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AI의 선두주자라 할 만한 이 오픈 AI 그리고 샘 헬트만 개인에 대해서도 약간 시장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과열로 치닫고 있는 거죠. 예, 과열로?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AI 투자는 뭐 올해로 끝나겠습니까? 앞으로도 뭐 지속되겠죠. 네. 예, 그런데 이 투자에 따른 피로감, 또 투자에 따른 단기적인 이익 회수, 네. 환수, 결국에는 뭐 M7 혹은 빅테크 종목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로 표현되는 마진율의 하락. 예, 지금 M7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7%거든요. 네, 100억 매출하면은 거의 뭐 100원 매출하면 30원을 버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S&P 500의 493개 종목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2%거든요. 2배가 넘습니다. 네, M7에. 예,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이제 좋긴 좋은데 기대가 높기 때문에 기대에 충족 못하는 순간 이제 주가가 빠지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너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이번 전반전에서 투자를 기업들이 약간 치킨 게임 비슷하게 굉장히 경쟁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주가가 내년도에 조정을 보인다면 이들 기업들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투자의 마진율의 하락으로 촉발된 그러니까 분기 이익이 망가지면서 망가진다기보다는 기대치에 충족이 안 되면서 충족을 못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더 올라야 이제 주가가 올라야 그런 일이 생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게 시장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거듭 말씀드렸듯이 예. 조금 오르면 큰 조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게임인 거죠. 예. 투자 심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게 강 세장은 좀 비관론 속에서 시작해서 회의감 속에서 자라나고 낙관론 속에서 꽃을 피고 도치감 속에서 사라진다. 존 템플턴의 명언인데 이 명언대로 지금이 도치감이냐 아니면 약간은 경계감이 있느냐라는 건데 아직은 사람들이 경계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도치감은 사실은 정말 조금 이렇게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소위 말하는 그 유포리아 상태. 약간 이렇게 약한 듯한. 네, 지금은 사람들은 약간 이성적입니다. 계속 긴가민가 의심하고 하면서. 이성적이고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여차하면 뭐 비상구에서 조금 빠져나가야 돼. 비상구 근처에서 즐겨야 돼. 파티를 즐기더라도 한 발은 밖으로 빼놔야 돼.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이제 대응을 하는데 이런 느낌이 이제 거의 희미해질 때가 정말 문제인 거죠. 저는 내년에 그런 도치감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 한 번쯤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프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소장님 질문의 뉘앙스가 약간 바뀌면 그때가 뭔가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 저는 나름 뭐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박사님. 뭐 이렇게 패널 분들 이렇게 좋게 얘기하실 때 자꾸 이제 태클을 걸고 맞죠. 긴가민가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이제 이까지 왔는데. 그래야 균형을 잡으시는 거예요. 네. 네. 소장님마저도 너무 이제 좋다고 하면 이제 너무 정색하시네. 아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또 예측은 틀리라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도 한번 김한재 박사님 뷰가 어떠신지. 우리 사실 이번에 그거 한 게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정부 차원의 구호 내지는 비전 제시가 컸지 않습니까? 올 한 해. 그동안에 못 따라갔던 것 같다. 올 한 해 다 그거 이제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살짝 이렇게 간을 본 것 같습니다. 코스닥 붐업 내지는 코스닥 활성화. 네. 그러다가 지금 약간 뭐 이제 사과를 들었는데 이건 뭔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이것도 코스피를 한번 붕 띄웠듯이 내년에 한번 코스닥 쪽이 기회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순환매가 그렇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코스닥의 주요 업종은 뭐 알테오전이 뭐 이사를 가지만 지금 뭐 바이오랑 뭐 2차 전지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일부 컨텐츠 있고 그런데 이런 쪽에서 뭐 펀더멘탈한 이제 좀 변화가 그래도 계속 뭐 조금 나오면 조금 호재가 나오면 코스닥도 지금 코스피보다는 굉장히 처져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정부가 이제 코스닥 시장을 육성하기보다는 코스닥 기업을 육성해야죠. 코스닥 기업,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미국처럼 예. 조금 벤처 생태계를 조금 더 촘촘하게 세련되게 정교하게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상장 제도라든지 특히나 잘못된 제도는 코스닥 기업들이 몸집이 커지면 뭐 셀트리온도 이전에 이사 갔습니다마는 계속 코스피로 이전을 시키는 것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 계속 쪼그라들고 예. 사람들이 유동성이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또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나스닥 기업들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커졌다고 S&P로 이전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 중복 상장을 하더라도 네. 글로벌 스탠다드도 아닐 뿐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것부터 막아야 진정한 코스닥 육성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예.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